안녕하세요. 마인드 스포츠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던 대회 마인드 스포츠쇼 슈퍼컵 체스 대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김도윤. 최준일입니다. 체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마인드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레인TV에서 이 대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2024 MSS 슈퍼컵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MSS는 마인드 스포츠쇼의 약자로 체스, 장기, 포커, 바둑 등 다양한 마인드 스포츠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른 종목의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체스에서도 한국 랭킹 1위 이준혁 선수를 필두로 국내 상위 랭커들 다수와 몽골, 러시아 등 국제적인 선수들도 다양하게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마인드 스포츠 사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회인 MSS 슈퍼컵. 이번 체스 대회는 레이팅 1800점을 기준으로 일반부와 마스터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함께할 첫 경기로 마스터부 준결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체스 성인 대회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해설하는 입장에서 너무 설레고 경기들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체스에 대해 알기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회 정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SS 슈퍼컵 체스 대회 마인드 스포츠 코리아에서 주최하고 대한체스 경기연맹이 주관합니다. 대회 규정은 대한체스 경기연맹과 세계체스연맹의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네, 슈퍼컵 체스 대회는 레이팅 1800점 이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실력자들은 마스터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부는 국내외 체스 성인 선수 최대 24명을 선발하여 진행되며 예선 스위스 토너먼트를 통해 상위 4명의 결선 진출자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 4명이 개인 시간 15분 3초 룰로 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체스는 경기 시간에 따라 래피드와 블리츠로 나뉘는데 이번 슈퍼컵은 짧은 래피드에 해당되는 대회입니다. 만약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겟돈 블리츠를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준결승을 시작으로 승리자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며 아쉽게 패한 사람은 3, 4위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선에 진출한 실력자 4명의 대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컵 체스 대회 마스터부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4명의 선수들입니다. 네, 렌센 에르덴툴가, 듀 바체슬라바, 이준혁, 바트자갈, 에르데네바트 선수인데요. 이 4명의 선수가 스위스 토너먼트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실력자들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먼저 결승전에 진출하여 다음 준결승 경기를 보며 여유롭게 다음 진출자를 기다리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4명의 선수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결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딱 2번만 더 승리하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과연 누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 준결승 1경기 두 선수의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0을 잡은 렌센 에르덴툴가 선수입니다. 1992년생으로 몽골 국적의 선수로 래피드 레이팅 2144점인 선수입니다. 몽골 내셔널 유스 체스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으며 월드 랭킹 13,318위이며 몽골 랭킹은 43위입니다. 네, 다음은 흙을 잡은 듀 바체슬라바 선수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1976년생 선수로 엄청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피데 인터내셔널 마스터 타이틀을 2001년에 취득했고 래피드 레이팅은 2330점으로 상대 선수보다 무려 200점이 높습니다. 현재 피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체스에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결선 진출자들의 준결승이기 때문에 경력과 레이팅이 화려한데요. 과연 누가 선취점을 따내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MSS 슈퍼컵 체스 대회 준결승 1경기 1회전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컵 체스 대회 마스터부 준결승 1경기 1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오프닝을 쓸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B3 님조 랄슨 오픈이라고 부르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님졸라슨 오프닝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측면에서 중앙을 통제하겠다는 초현대학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님조비치 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모던 오프닝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B3 이후의 흑의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대국처럼 중앙을 E4나 D4로 충분히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현대학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렌센 선수는 C4로 이제 퀸 편의 중앙을 확장하면서 D5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슬라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나이트 F6를 하면서 오히려 D5를 두는 플레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획으로는 저렇게 나이트 F6를 한 이후에 D5를 하고 흑 같은 경우에는 캐슬링 이후에 폰을 F5로 올리면서 오히려 킹 편과 중앙에서 공격을 하고 백 같은 경우에는 렌센 선수가 이제 D4를 올릴지 안 올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한 대로 슬라바 선수가 D5로 올리고 폰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백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A3로 B4를 막았네요. 네, B4를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초반에 백의 폰의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폰의 움직임이 많으면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기물의 발전이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흑의 포지션이 지금은 조금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후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이 D3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폰을 두 번째 4랭크까지는 올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폰 모양을 이제 얘기하는 용어가 있죠. 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고슴도치 형태, 해지오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해지오그는 흙이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은 보통 이제 테니스에서 서브를 먼저 넣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렌센 선수는 아무래도 슬라바 선수가 더 상수다 보니까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전한 오프닝을 지금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백이 초반에만 폰을 4번 이상 움직였기 때문에 네, 기물의 발전이 좀 느린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슬라바 선수가 이제 킹편의 폰을 F폰을 역시 예상한 대로 F폰을 올리면서 킹편을 확장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슬라바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진행이 있다면 슬라바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쉬운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F5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킹사이드와 중앙을 열면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언젠가는 이제 E4나 F4의 폰을 밀면서 폰의 교환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백의 전개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캐슬링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캐슬링 되기 전에 폰을 교환한다는 체스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폰을 교환하게 되면 이제 흑의 공격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백의 렌센 선수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캐슬링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숍 E2 캐슬링 정도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흑의 약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A2에서 G8으로 발근칸 대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각선을 좀 먼저 다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흑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딱히 약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각선 A2부터 이제 G8 대각선이라고 하죠. 이 대각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퀸 C2나 혹은 이후에 D4 이후 비숍 C4 같은 수들로 이 대각선을 공략할 수 있을 텐데 슬라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점은 이제 킹 H8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렌선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지션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숍을 E2로 보내는 게 비숍은 이제 많이 패시브해지는 소극적인 모양이 되긴 하겠지만 빨리 발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역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른 캐슬링 이후에 이제 중앙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제 E4를 확실하게 이제 백이 올릴 수 있겠다면 안전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E4로 올리는 것도 이제 흑이 F4를 하는 것 혹은 교환을 하는 것도 모두 흑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4를 백이 올리게 된다면 특정 칸이 약해지게 되잖아요. 네, F4가 비는 것 같습니다. 네, F4가 비게 된다면 이제 백의 이후 전개도 굉장히 어렵고 D3 폰 그리고 G2 폰도 다 이제 나이트가 들어오면 공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최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수를 두고 싶으신가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숍 E2를 해도 되지만 조금 모험을 한다면은 G3 이후에 비숍 G2, 그 다음에 캐슬링. 발전이 느려지고 중앙에 밝은 칸들의 약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흑의 F5 푸시를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만약 G3를 한다면 만약에 제가 흑을 한다면 예, 예. E4로 한번 폰을 찔러 볼 것 같기는 합니다. 폰 E4요. 네. 네네. E4를 해서 그러면 폰을 이제 G3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F1, A6 칸이 조금 더 대각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퀸 C2를 렌센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번 대각선을 찔러 보는 거죠. 그쵸. E4를 간접적으로 지키면서 네, 그래서 킹이 H8으로 빠졌네요. 여기에서 이제 렌센 선수가 그 이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도 비숍 E2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비숍 E2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비숍 E2 이후에 캐슬링을 진행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슬라바 선수가 언제 공격을 시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바 선수의 이제 계획 그러니까 이제 비숍은 어디로 전개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되게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밝은 칸 비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중앙에서 어떤 폰들을 어떻게 언제 미느냐 그것에 그 결정에 따라서 비숍의 움직임도 따라서 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E4를 먼저 민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비숍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백이 그 E4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폰을 안 잡고 나이트가 도망치느냐, 아니면은 D3 폰이 E4를 잡느냐,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네, G3를 네네, 두었네요. G3를 뒀네요. 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해설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약간 다른 점은 이제 퀸 C2를 하고 나서 G3를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4는 좀 더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슬라바 선수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E5로 오픈하는 E4 플레이를 노려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흑의 폰이 E4에 남는다면은 F3에서 큰 약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E4로 올렸을 때 교환이 되고요. 지금 비숍을 바로 전개할지 아니면 E4로 올리면서 지금 바로 폰을 희생하면서 진행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백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전개를 할 때 이 수들을 응징하는 수를 두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의 체스 둘 때의 심리인데 그러면 지금 이 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E4를 진짜 민다면은 안전하게 밀고 싶다면 희생이 아니라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밝은 칸 비숍이 D7에 먼저 오고 지금 갇혀 있는 룩을 중앙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천천히 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백이 한 두 수 정도를 둬야지만 캐슬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급히 미는 것보다 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숍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숍 G2를 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루기까지 하느냐 아니면 바로 E4를 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부분일 텐데 왜냐하면 이게 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슬링이 된 것하고 안 된 것의 차이는 좀 심하기 때문에 슬라바 선수가 이건 선택할 수 있거든요. 희생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F 파일이 결과적으로는 열리게 되기 때문에 폰을 희생을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전술의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좀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이점을 굳히고 싶다면 루기 에잇 이후에 이제 흑 같은 경우에는 영역 이점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영역 이점을 이용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역 이점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체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원칙 같은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것도 운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신이 공간을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소위 말하는 스퀴즈 플레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포지션을 줄여 나가면서 전술적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바 선수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제 루기에잇을 했는데 이제 폰을 밀지 아니면 이 폰을 미는 것을 안전하게 준비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제 다음은 캐슬링이 거의 유력시 되는데요. 캐슬링 한 이후에 흑이 과연 바로 E4를 밀지 아니면 다른 수들을 둘지 이것이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미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폰은 일반적으로는 교환을 하되 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기물을 이제 최대한 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네, 예측이 되는데 네, 지금 캐슬링을 진행하면서 킹의 안전을 도모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슬라바 선수가 과연 폰을 밀면서 바로 공격을 시작할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이 밀기에는 가장 이제 예뻐 보이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E4 미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F4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F4를 밀 경우에는 중앙보다도 킹사이드를 열어서 킹사이드 공격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되고 밝은 칸 비숍이 G4로 가서 F3를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둔다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예. 오히려 이제 킹을 이후에 이제 G8까지 올 생각을 가지고 F4를 한다면 네. G5까지 해놓고 좀 더 안전하게 이제 F4를 지지해주고 나서 그 G5요. 다음에 네. F4를 미는 것도 리스키하지만 예. 위험을 감수하지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B2에 있는 그 흑의 백의 어둠칸 비숍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그것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흑의 전개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전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폰을 미는 플레이를 할 때 선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폰의 움직임을 진행할 때 선수들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결국 중반에서는 폰을 밀면서 파일이나 대각선이 열리는데요. 그때 기물들이 조금씩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의 똑같은 종류의 기물을 교환하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가 아, 폰들이 교환되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나이트 F6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E4를 두겠다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그런 것 피력하는 같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4를 두게 된다면 나이트 C4를 두게 됐는데 이제 어두운 칸 비숍을 노리는 것은 사실 백이 원하는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이제 나이트 C4를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흑의 E4 가능성을 조금 더 이게 정당화시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E4에 대한 그 통제력이 하나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원래는 나이트가 D2에서 E4 자리를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트가 C4로 나가면서 오히려 백의 E4 가능성을 좀 더 힘이 실려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로 저 같으면 E4를 올리고 싶은데 과연 슬라바 선수는 이 장면에서 E4를 올릴지. E4가 정말로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럼 E4를 올렸을 때 폰이 교환이 된다면 폰으로 잡는다면
이 장면에서는 폰으로 잡아야 될까요? 나이트로 잡아야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아마도 폰으로 잡는 게 이후 밝은 칸을 계속 공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의 밝은 칸 비숍보다 흑의 밝은 칸 비숍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폰이 E4에 남아서 백의 밝은 칸 비숍의 길을 막는다면은 장기적으로 흑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폰으로 잡았을 때 이제 폰을 E4로 밀었을 때 또 다른 흑의 좋은 점은 E5 지점도 나이트 같은 기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슬라바 선수가 E4를 밀면서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제 백에게 먹힐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슬라바 네. 선수가 오프닝 2점을 본격적으로 이제 2점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폰을 안 잡고 나이트를 먼저 뺐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았을 때 이제 흑의 주도권이 너무 강력한 게 우려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센 선수처럼 약간은 수세에 몰린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기물 교환을 신청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기물 교환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포지션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E5를 나이트로 네,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당장 이제 D3 지점이 위험해지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백이 사실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네, 폰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이트를 그렇군요. 잡든 폰을 잡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사실 둘 다 백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폰을 잡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폰을 잡을 수도 있고 나이트가 지금 E5로 들어온 나이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흑의 유리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폰을 잡고 개인적으로는 이 폰을 잡고 나이트를 먼저 잡았네요. 네. 뭐 비숍으로 되잡고 백은 중앙의 E4를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퀸으로 잡는 것, 네, 퀸으로 잡는 것과 비숍으로 잡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숍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마 B2에 있는 비숍이 네, 디스커버 어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퀸으로 잡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은 룩 D1으로 이제 룩을 오픈 파일에 배치한 모습인데요. 이후의 흑의 공격 계획이 어떤 게 있을지 네, 쉽지는 않지만 네, 흑 나이트가 지금 남아있는 F6에 있는 나이트가 좀 재배치를 해서 F3 칸을 더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백이 폰으로 E4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폰으로 되잡을 경우 흑의 어두운 칸 비숍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백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흑보다는 백이 더 어려운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흑은 아무래도 백으로 하여금 먼저 E4를 잡아라. 네, 그렇게 압박을 계속 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렌슨 선수도 최대한 잡지 않고 D3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슬라바 선수가 어느 정도 계획을 이제 세워서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 D4의 나이트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숍을 C6로 올리고 싶은데 이 나이트에게 잡히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나이트를 먼저 후퇴하게 만들고 좀 더 포지션을 공고하는 비숍 C6 같은 수나 혹은 이제 D5를 룩 D8으로 이용하면서 한 번 더 중앙폰을 잡아라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슬라바 선수의 계획이 비숍 C6일지 아니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이트를 언젠가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트를 재정비할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흑의 비숍은 C6로 가는 것도 유력해 보이네요. 네, C6로 가고 나서 이제 어두운 칸에 이제 비숍이 마주보게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숍 C6를 하면 밝은 칸 비숍도 이제 교환이 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장면에서 그런데 교환이 너무 많이 되게 되는 거는 이제 렌센 선수에게는 조금 더 희소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바 선수가 어떻게 이제 그 교환을 하기 전에 그 기물 이득이나 위치적인 이득을 네, 만들어낼지 네,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바 선수가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비숍을 오히려 B5 굉장히 좋은 자리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이 C6보다 오히려 B5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D3 약점을 네, 찌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백이 곤란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폰을 하나 잃게 되기 때문에 저 폰을 전진을 시키든 E4를 잡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강요수죠. 저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백 입장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잡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미는 거는 안 물론 될까요? 미는 거는 지금 밀었을 때 물론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네네. 이제 D4로 밀고 나서 폰이 잡고 이러면 이제 나이트나 폰이 되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폰이 되잡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F4 혹은 E3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폰이 쭉쭉 올라오면서 킹이 완전히 위험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D 폰이 올라갔을 때 폰이 잡고 이제 나이트가 잡는 게 조금 더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이트가 D4를 차지했을 때 지금 흑의 기존의 이제 A1부터 HA까지 대각선이 지금은 E5의 비숍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는 판단도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G5 F4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접근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흑에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렌센 선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잡는 것 무난하긴 한데 되게 스무스하게 질 것 같은 느낌이라면 어떻게 보면 D4는 조금 더 도전적인 이제 지고 있을 때는 보통은 좀 더 위험하지만 그래도 좀 더 변수를 만들 만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최주희 선수께서는 보통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실까요? 저도 뭐 딥보나 지금 대국 경기 진행 같이 폰을 잡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흑의 폰이 E4에 남게 되기 때문에 백의 밝은칸 비숍의 움직임에 큰 제약이 장기적으로 생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폰 구조에서는 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피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기물들을 네, 저런 식으로 네, 막 전진시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불리한 포지션이니까 네, 계속 구석에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나이트 F4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를 좀 더 좋은 자리로 보내면서 체스는 이제 이 형세 판단에 기물의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기물을 그리고 또 중앙 쪽으로 보내게 되면 기물의 활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제 체스에서 전략적인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폰의 구조입니다. 지금은 이 포의 폰이 약간 상대에게 되게 생선 가시처럼 이게 박혀 있는 모습인데 렌첸 선수 입장에서는 저 이 폰만 없으면 어떻게 좀 게임을 진행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이포폰이 이제 상대를 정말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슬라바 선수가 이 NF4를 상대로 그 이후에 이제 공격을 진행하려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백의 기물들 중에서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어두운 칸 비숍 있지 않습니까? 그 비숍을 어떻게든 중화시키기, 다시 말해서 교환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밝은 칸 비숍들의 싸움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흑이 다소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렌센 선수는 이제 C5 폰에 이제 네, 지금 방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찔러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E5 칸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숍을 예를 들어서 어두운 칸 비숍을 교환을 하면서 나이트 D7이나 혹은 나이트 G5로 이동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E5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그 해서 이후에 D3나 F3를 노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전초기지라고 우리가 네네. 얘기를 하는데 아웃포스트, 나이트에게 가장 네. 강력한 6랭크 자리를 잡아보는 게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 진행으로 간다면은 흑의 나이트도 백 나이트보다 다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시폰을 안전하게 하는 네.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나이트가 G4나 D7으로 이동한 다음에 E5를 거쳐서 D3 또는 F3. 아, 네. 말씀하신 대로 되네요. 네, 나이트의 굉장히 좋은 자리인 E5로 재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D3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체스 격언 중에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6랭크에 있는 나이트는 룩과 힘이 같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뭐 그것은 카스파로프의 규칙이라고 해서 카스파로프가 거의 처음으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에 감히 반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체스 전설이 이제 네. 얘기한 네. 체스 어떻게 보면 오프닝이 아니죠. 전략의 네, 신이죠. 네, 네. 전략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6랭크의 나이트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슬라바 선수가 정말 큰 기회를 잡은 포지션이고 렌센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판을 흔들 만한 수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인데요. 네, 지금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퀸사이드에서 길을 열어서 어떻게든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오픈 파일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B5까지 폰을 올린 이후에 룩이 이제 어떻게든 7링크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 역전의 기회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폰을 네, 그렇군요. 결국은 폰 올라오는 걸 막음으로써 네, 룩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다 막았고요. 흑은 말씀하신 대로 E5를 거쳐서 나이트가 D3나 F3로 들어가면은 포지셔널 플레이가 네, 결정적으로 큰 유리함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슬라바 선수의 유리함이 어느 정도 지금 확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카운터택이라고 하죠. 이제 상대의 반격을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슬라바 선수가 딱 그런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정말 A6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물샐 틈 없이 포지셔널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백이 어떻게 카운터 플레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퀸이 B3로 간 이후에 나이트가 E6 등으로 들어가서 괴롭히고 싶지만 그 전에 흑이 F5를 공략을 하거나 또는 F3로 나이트가 들어오면은 더 이상의 그 카운터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퀸이 지금 바로 떠나게 된다면 생각해 보면 이제 F2 지점도 F4 나이트만 없으면 지금 바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F2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카운터 플레이를 할 입장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배그로서는 룩시5 같은 수를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요. 네, 룩시5도 일단은 가능은 하죠. 아, 네. 네, 일단 룩D4로 이 네. E4 지점을 조금 더 압박을 해 주는 모습이고요. 변함없이 흑은 자기 갈 길 갈 것 아, 같습니다. 나이트 그렇죠? E5 네네. 들어갑니다. 나이트 이게 F3. 길을 네, 막았는데 이게 잡았을 때 전술적으로 되지가 않는 포지션이죠. 네, 핀이 안 되죠. 네, 나이트가 체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숍이 E4를 잡고 흑 비숍이 되잡고 룩이 되잡을 경우에 나이트 F3 체크가 있어서 네, 룩을 잃게 되니까요. E4 폰은 간접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슬라바 선수의 전술과 전략이 결합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은 룩을 D 파일에서 더블링이라고 하죠. 룩을 이중 룩을 만들어서 D 파일을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는,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나이트가 D3로 들어가면 바로 포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저거는 뭘까요? 네, 아,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너무 네, 불리한 포지션이고 네. 시간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시간이 결국은 부족해서 네. 네, 전술을 못 본 것 같네요. 그 네, 말씀하신 이제 룩이 나이트를 잡을 때 나이트 네, F3로 이제 룩 나이트 교환이 일어날 것 같고요. 네. 룩으로 비숍을 되잡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트 F3 체크, 킹이 움직일 때 퀸 테이크스 E4가 돼서
힘의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포지션은 이제 변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라바 선수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슬라바 선수가 이 경기를 거의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포지션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렌센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비숍을 안 잡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미 졌지만 안 잡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안 네. 잡고 룩을 이중 룩으로 연결해도 안 되네요. 나이트 F3 체크는 계속 있군요. 그렇죠. 나이트 F3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뭐, 잡아야 하는데 네, 뭘 해도 이거는 어떻게 뭐 끝났네요, 경기가. 네. 네, 굉장히 이제 결국 잡았고 나이트 F3가 바로 나오게 되네요. 네, 킹 G2, 퀸 takes E4. 그 문제는 이게 나이트까지 못 잡기 때문에 이게 네. 너무 뼈아픈. 네, 네, 또 디스커버 어택 만들어지니까 킹이 또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룩 C7으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해보는데요.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체크메이트만 한번 그냥 나이트 E5로 막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이트 E5로 체크 걸면서 한번 막고, 네, 그 이후에 안전하게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역시 나이트 E5로 아주 간단하게 체크도 걸면서 턴을 벌면서 막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은 좀 룩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D5를 흑룩이 차지하면서 침투할 수 있겠죠. 이제 승리는 거의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룩 체크를 걸면 지금 바로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D1을 어떻게든 다스려야 되는데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네, 퀸이나 룩이 돌아올 네, 때 그냥 룩이 돌아와야죠. 지금은. 네. 네. 룩 C1 하면은 흑은 이제 천천히 공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D5에 중첩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뭐 나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네, 나이트 D3로 교환을 해도 되겠고, 네. 네, 아니면은 룩이 F4를 잡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나이트 D3도 되고. 네. 심지어 룩 D2 같은 수. 이것도 네, 되네요. 이 수는 이제 퀸이 잡았을 때 포크가 되니까 네. 여기에서 렌센 선수가 기권하면서 슬라바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슬라바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백이 기물을 2선상과 3선상,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랭크에 잔뜩 모아놓고 거의 수비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흑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극강의 포지셔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이트가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실수를 유도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